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환경부가 횡성댐만으로는 원주 횡성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렵다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잠정 중단됐던 평창 송어축제가 오는 17일 재개장합니다. 개막 일정이 연기된 대관령 눈꽃축제도 17일 함께 시작합니다. 선지원 후 추첨이 처음 적용된 평준화고 추첨에서 75%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지원율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 학교 쏠림 현상 해소는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균형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혁신도시가 없는 충남, 대전을 언급하며 사실상 추가 지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내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를 비롯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모두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내 1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내에서도 원주를 포함한 일부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어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균형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총선 이후에 본격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행정 수도를 예상한 세종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충남과 대전 지역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이후에 새롭게 생겨난 공공기관들의 추가적인 이전 문제라든지 또 지금 충청남도나 대전 지역에서는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달라는 그런 식의 요구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총선을 거치면서 현재 광역시 등에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혁신도시에 우선 입주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보면 앞으로 추진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신규 혁신도시 지정과 맞물려 추가 이전이 이루어질 것이란 예측이 가능해 보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략 용역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이전 공공기관 개별적으로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유치 전략을 펼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나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가 과열 경쟁이나 선거 이슈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환경부가 횡성댐만으로는 원주와 횡성 지역의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없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횡성 지역의 피해를 감안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원주 취수원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전국댐을 대상으로 용수 공급 능력을 재산정한 결과 횡성댐의 이수 안전도가 50%로 댐 건설 당시 97%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이수 안전도는 가뭄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20년 중 10년은 가뭄에 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댐 건설 이후 18년치 기상 자료와 실제 유입량이 특히 2014년과 2016년에 극심했던 가뭄이 반영되면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횡성댐의 용수 공급 안정성이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상 기후가 심해지면서 불확실성이 더하다는 겁니다. 다만 물이 늘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횡성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유 수량이 있는 상수원에 원주 취수원을 이전해서 물을 받고 현 취수원을 폐쇄하든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질과 취정수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횡성구는 지난 2000년 댐 건설 이후 19년 동안 물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50%라는 이수 안전도 산출에 의문을 제기하고 댐 용수 배분량 조절만으로도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것 같다던 환경부의 입장 변화를 비판했습니다. 2014-15년도에 한강 수계풍제소에서 물을 빼서 저수량이 작았던 것을 이수 안전도에 반영을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피해 주민 대책위와 횡성지역 사회단체는 오는 17일 환경부를 방문해 환경부 입장과 대책을 들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포근한 날씨와 겨울비로 잠정 중단됐던 평창 송어축제가 중단 열흘 만인 오는 17일에 재개장합니다. 축제위원회는 본격적인 한파에 얼음 낚시터 결빙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오는 17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재개장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눈썰매 등 눈을 활용한 체험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폐막일은 다음 달 16일로 연장됐습니다. 개막 일정이 연기됐던 대관령 눈꽃축제도 17일에 함께 시작됩니다. 평준화 고등학교 배정에 올해 처음 선지원 후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희망 고교 배정률이 75%로 높아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면서도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배정 추첨이 시작됩니다. 먼저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별로 모집 정원의 50%를 1지망과 2지망 학교 중에서 추첨 배정했습니다. 나머지 인원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학 시간이 50분 이상 걸리는 원거리 학교 2곳을 배제한 임의 추첨으로 배정됐습니다. 이렇게 선지원 후 추첨에 따른 학교 배정 결과 춘천과 원주, 강릉 지역 모두 70%가 넘는 학생이 1, 2지망으로 지원한 학교에 배정됐습니다. 기존 100% 임의 추천 방식에 비해 희망학교 배정률이 30% 정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방식을 계속 이제 좀 몇 년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철저히 그 사이에 좀 분석을 해가지고 고교 평준화 이후 처음으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학부모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배정받게 된다면 고등학교 학교 생활함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기피학교가 드러난다는 이유로 학교별 지원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이 얼마나 해소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단체들은 학교 현장에서 선호도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강원도 교육청에 밀실 행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쏠림 현상이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이 도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지원 학교 배정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 고등학교 배정 결과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선지원 후 추첨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 학교별 지원율은 공개하지 않고 기피 학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초 행정국 총무과 직원 7명으로 구성된 공단 TF팀을 만들고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비롯해 조직체계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행정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연말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에 출자금 3억 원도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버스 등 도시교통관리 사업과 도시환경, 체육시설 관리 등 7개 사업을 위탁 운영하며 3개 본부, 6개 팀, 300여 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평창 대화면에 있는 석회 동굴인 광천 선굴에 대한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모두 82억 원을 투입해 동굴 내부를 다양한 코스로 탐험하며 지질, 지형, 생물 등 동굴의 환경을 배우는 교육형 체험 동굴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술 조사와 연구 용역, 실시 설계가 마무리됐고 올해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조성 사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거액을 상속받는다고 속여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5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7년 동안 원주 등에서 290여 차례에 걸쳐 지인들에게 7억 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써버린 혐의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100억 원대의 거액이 든 가짜 통장을 보여주며 범행을 벌여왔습니다. 사립 유치원 회계를 국가 회계로 통일해서 관리하고 교육 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는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국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오늘 유치원 3법 통과는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관할청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 유아 학습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공립과 사립의 운영체제가 다른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국민의 사유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원주시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전기 울타리와 철선, 울타리 설치 등에 농가당 최대 200만 원을 보조하며 피해 현황과 피해를 주는 동물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야생동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에도 피해 방지단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창에서 세계 태권도 한마당 대회가 개최된 이후 대관령 일대가 태권도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올해 태권도 선수단 15개 팀 등이 고원전지 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